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태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한 달간 매주 한 편씩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전체를 오버뷰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과 갖고자 합니다. 긴 레슨은 아닙니다. 짧은 레슨, 그러나 리더십이 이것이다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이 강의를 모색에서 배우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제목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더십 구루인 존 맥스웰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Everything rises and falls on leadership. 모든 것의 흥망성쇠는 리더십에 달려있다. 지나친 말일까요? 기업이 어려울 때 이사회를 하게 되죠. 이사들은요, CEO를 바꿉니다. 국가가 계속 어려운 상태에서 경영이 되다가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요, 국민들은 당연히 대통령을 바꾸려고 그럴 겁니다. 또 수상을 바꾸려고 그럴 겁니다. 제가 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1990년대 초였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가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한국에 왔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교회 성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 신유사역, 구역예배, 성령사역. 이동훈 목사님의 교회 성장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해설교. 옥하는 목사님의 교회 성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자훈련. 그런데 이분의 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이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들의 사용했던 제자훈련, 강해설교, 혹은 구역예배, 이것들은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들의 교회는 그들의 리더십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verything rises and falls on leadership. 모든 것의 흥망성쇠는 리더십에 달려 있다. 이 교회 성장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구역 예배가 아닌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면 그만한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까요?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이 아닌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면 그만한 교회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정주영 씨가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목회자였다면 그가 현대만한 교회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자가 아니라 비즈니스맨이었다면 엄청난 회사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모든 것의 흥망성쇠는 리더십에 달려있다. 자, 앞으로 한 달간 같이 공부하게 될 모세를 통해 배우는 리더십. 리더십의 첫 번째 책임, 리더가 가진 첫 번째 리더십 책임은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능력입니다. 리더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A leader's first responsibility is to define reality. 리더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책임은 현실을 define 해주는 것이다. 현실이 어떻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예, 현실에 근거해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죠. 모세가 진정 리더가 되어서 첫 번째 그의 리더십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 있다면요, 저는 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이죠.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앞에 그들이 가는 길에는요, 끝없는 시커먼 바다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나가면 모든 사람이 빠져 죽습니다. 돌아가면은 이제 그들을 추적해온 애굽의 군대에 죽임을 당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뒤로 돌아가야 될까요? 리더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만일 모세가 앞으로 나간다라고 결정했다면요, 돌이 날라올 겁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이놈아 하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럴 수는 없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모세가 결정했다면요. 모두가 모세에게 돌을 던졌을 겁니다. 모세를 욕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리더십이 없는 사람, 넌 리더는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결국은 그 기관을 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300만 백성들은 모두 바로의 군대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그래도 나중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가장 옳다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팔로워들은요, 결정을 내려주는 리더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리더를 경멸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정을 내리는 결단력입니다. 결단력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결단력, 결단하지 못하는 리더,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는 리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는 결정을 잘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음식 먹으러 가서도요,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 시키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죠. 결단력. 한비자는요, 옛날 중국의 제자 백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비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주가 마음이 유약해서 결단력이 부족하고 좋은지 싫은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어디에 설 것인가를 정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리더가 마음이 유약해서 우유부단하면 그 기관은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망한다. 결단력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훈련을 하라. 스스로 결정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는 리더로 만들어집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동생을 통해서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동생이 한국 KBS에서 만든 어떤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을 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구라파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탁월한가에 대한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요,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어요. 음악 지도하는 성악가 교수들, 또 피아노, 바이올린, 각종 음악을 전공하는 그 교수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음악 실력이 이렇게 탁월하다고 우리는 상상을 못했다. 아니, 음악의 도시가 위인이 아니라 서울이 아니냐 할 정도로요, 한국 학생들의 그 음악 실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거기서 구라파에서 탁월한 실력을 드러내고 두각을 드러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구라파에는 그 극장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계속 음악인으로 커리어가 되어서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프로 음악인이 되면 한국 사람들의 탁월함은 없어진답니다. 과연 구라파의 그 음악 시장에 한국인이 탁월하게 실력을 드러내면서 프로 음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나같이 프로가 되면은 못한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재밌습니다. 프로가 되면은요, 계약을 해야 되고, 극장과 계약을 해야 되고, 자신의 셀러리, 자신의 보너스, 자신의 어떤 대우를 받으며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한국 학생들은 결정을 못 내린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아시죠? 모든 결정을 엄마가 해줬어요. 너는 공부만 하면 돼. 모든 결정은 엄마가 한다. 염려 말아라. 그 결과 프로가 되었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결정을 못 내리고 엄마의 결정을 기다리고
한국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는 순간 기회를 잃어버린답니다. 결정력, 결단력. 스스로 결정하는 훈련을 하라. 리더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타고난 리더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색에서 배우는 리더십 첫 번째 레슨, 리더십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